여야가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원칙을 계속 고수했지만 국회가 결국 1년 뒤로 연기한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점만 연기할 것이 아니라 과세 방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과세가 1년 연기되긴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 겁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한 달 뒤부터인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연간 250만 원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여야가 결국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되면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여야 합의가 처리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2024년 5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기존 계획을 밀어붙였었고 여야가 연기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었었던 어떤 정치적인 이슈 말고 좀 이렇게 1년을 뒤로 연기하기로 한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과세 당국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화폐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을 보면요. 2013년부터 250만 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 차익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 차익, 즉 발생한 수익의 기준점이 되는 게 자산을 취득한 값, 또 취득가가 되는데요. 거래소별 시세가 또 다르고 또 환율에 따라서 과거의 가격과 또 현재의 가격이 다른 가상화폐의 특성 때문에 취득가 파악이 어려워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해외 거래소부터 또 개인 간 거래 등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경로가 다양해서 취득가를 제대로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시장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취득가 파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더 논란이 됐던 점이 국내 주식 투자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좀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가장 핵심적 이유가 바로 비과세 한도 기준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과세를 부과하는 시점만 1년이 연기됐을 뿐이지 이 기준은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0%를 적용을 해서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인 거냐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공제를 받고 세금은 1,0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1억 원을 벌면 공제액은 250만 원 수준으로 줄고 대신 세금은 1,9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세금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가상화폐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기타 소득은 근로나 연금 등의 소득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소득을 모두 일컫는 개념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비롯한 도박 상금, 미술품 등 주로 일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경우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투자 자산인데 향후 부과될 세금은 가상화폐가 훨씬 무겁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250만 원으로 설정한 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250만 원 원칙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주식처럼 금융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봐서 금융자산의 5천만 원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또 특정 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으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의 기준인 승마 등 다른 기타 자산에 맞춰서 기본공제가 대부분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세상이 바뀐 만큼 그 과세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좀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거나 과세 시점이 1년 연기된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1년이 그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인프라를 마련할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건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정작 거래소 입장에서는 관련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거래소 관련 관계자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금이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자산에 대한 게 그러면 이거를 원화로 거둘 것인가, 원화로 거둘 때는 뭐 어느 날짜 어느 시점에 거둘 것인가, 판매 시간, 뭐 매수 매도 시간 다 다르고 상세한 기준이 없는데 당장 시행해도 된다라는 건 사실 되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이제서야 막 해주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조차 없거든요. 수리가 되고 나서 내부의 입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바쁜 상황인데 여기에 과세, 뭐 세금 정말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1년을 유예된 기간 동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주식과 형평성 문제, 또 비효율적인 납세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250만 원으로 설정한 가상화폐에 대한 공제액을 어느 정도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짜리까지 가긴 좀 그렇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이나 그 증권 소득 그 사이의 중간에서 같이 운영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지금 하는 2030 세대들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조치하면 되지. 굳이 그 250만 원 갖다가 세금을 갖다 22% 때린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현재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용어 정리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개념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1년이 유예된 기간 동안 명확한 개념 정리, 또 투자자의 안정장치를 비롯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